안녕하십니까, 윤명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그램을 쓰는 이유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력 PC로 데스크탑을 쓰고 있지만 외부 업무랑 강의가 좀 많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닐 땐 2020년 M1 맥북 에어를 자주 쓰고요,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할 땐 2022년 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제 주력 노트북인데요, M1 맥북 에어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잠깐 내려놓고요, 오늘은 2022년 그램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돈 주고 왜 그램을 사? 사실 삼성이나 LG 제품을 사다 보면 되게 많이 듣는 소리죠. 야, 그 돈이면 차라리, 저도 그래요. 제가 2022년 그램 16인치 제품을 159만원 주고 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이 맞아요. 그램을 사든 갤럭시북을 사든 외산 제품이랑 비교하면 어쩔 수 없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저 같아도 솔직히 159만원이면 배그도 돌아가는 외장 그래픽 달린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랑 남은 돈으로 에어팟 프로 하나 사고 갤럭시 워치 하나 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램을 샀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대비 성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성능도 내가 쓰기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쓰면서 정말 만족했던 점과 아쉬운 단점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장점 1, 무게입니다. 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무게입니다. 그램이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16인치로 그램에선 대화면에 속하는 그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얘의 무게가 고작 1.1kg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2020년 그램 13인치 그램보다 얘가 더 가볍습니다. 16인치인데 말이죠. 심지어 그램 중 가장 큰 17인치 그램으로 가도 무게가 고작 1.35kg이에요. 정말 가벼운 노트북 중에선 얘를 따라올 리가 없어요. 잠깐 토막 상식. 노트북 사이즈 고르는 꿀팁. 내가 정말로 극강의 휴대성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3인치 노트북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휴대성도 필요한데 화면도 좀 커야 돼 하시는 분들은 14인치 제품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무용, 학습용 외산 노트북들은 14인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게임도 좀 하고 영화도 좀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15인치로 가시면 됩니다. 갤럭시북 같은 게 15인치죠. 나는 화면을 2분할해서 멀티태스킹을 자주 해, 엑셀이랑 인터넷창 띄워놓고 왔다 갔다 동시에 작업을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16인치에서 17인치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삼성의 갤럭시북 프로나 애플의 맥북 에어처럼 워낙 가벼운 노트북들이 많다 보니까 그램이 가벼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긴 합니다. 무게만 보면 그런데요, 이렇게 대화면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벼운 노트북은 정말 그램밖에 없어요. 그램 말고 다른 선택지는 사이즈가 다른 그램일 뿐 그 외에 다른 브랜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7인치를 넘어가게 되면 1kg 후반만 돼도 가볍네 라고 하거든요. 근데 17인치 그램조차 1.3kg라는 건 정말 엄청나죠. 노트북을 살 때 성능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는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유저라면 노트북 살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건 성능보단 무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노트북 성능은 i5급만 되면 인터넷 서핑하거나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샵하거나 게임하거나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능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노트북이 무거우면 휴대성이 떨어지죠. 노트북의 장점이 휴대성인데, 들고 다니는 건데 휴대성이 떨어져? 그럼 노트북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은 무조건 가벼운 걸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가성비가 좋다는 외산 노트북들 대부분 14인치 제품이 많습니다. 14인치가 휴대하기엔 정말 좋아요. 화면 크기도 적당해요. 1kg 초중반이기 때문에 진짜 무난무난합니다. 근데 얘는 16인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1.1kg. 14인치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16인치 대화면이랑 비교하면, 심지어 얘는 키보드 배열도 여기 보조 숫자 키패드까지 있어요. 얘랑 14인치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가 아닌 16대 10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노트북들에 비해 세로가 요만큼 더 깁니다. 그럼 한눈에 보이는 정보 양 차이도 꽤나 크게 난다는 거죠. 문서 작업과 포토샵, 코딩 정도만 하는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사실 고성능 노트북을 찾기보단 이렇게 가볍고 화면 큰 노트북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장인분들께 항상 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16인치 그램 말고는 15인치 그램, 17인치 그램, 다른 사이즈의 그램일 뿐이지 다른 노트북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능입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요, CPU는 i5-1155G7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CPU는요, 기본 속도 2.5GHz에 터보 속도 4.5GHz 나는 그냥 무난무난한 CPU예요. 사실 요거는 절대 게이밍 용도나 3D CAD 설계 용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성비 사무용 학습용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게임도 되고요, 캐드도 돼요. 램도 8기가 아니고 16기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 야, 이 그램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서 뭘 못하겠네? 이런 소린 절대 안 나옵니다. 사실 뭐 인텔은 10세대 이상, 라이젠은 3세대 이상, i5나 라이젠 5급만 돼도 우리가 돌리고 싶은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다 최소 사양, 권장 사양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CPU를 선택하고 싶다면 그건 정말 그냥 속도의 차이, 난 조금 더 빠르게 렌더링 하고 싶어, 요런 거지 이걸 돌릴 수 있다 없다 요런 유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북 추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봤는데 게임하신다 하는 분들은 롤이나 피온 정도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롤을 깔아서 돌려보니까요, 고사양으로 사양을 높여서 해봤는데도 렉 1도 없이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저는 롤을 하지 않아서 제 실력은 절대 쾌적하진 않았지만 롤을 플레이하는 환경은 좋았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 작업 당연히 되죠. 동영상 편집 쌉 가능이고요. 캐주얼 게임 가능합니다. 코딩은 직접 안 해보긴 했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애들이 애초에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아요. CPU는 i5급, 램은 16기가 이상만 되면 충분합니다. 야, 안 되는 거 없네. 그럼 그램이 최고겠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의 자그마한 방에서 운동을 하죠. 가능하죠. 뭐 팔굽혀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아령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헬스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 쾌적하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환경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함이죠. CPU나 그래픽카드나 모두 속도가 높아지면, 즉 고성능을 내야 하면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돌아가면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면 열을 최대한 빨리 빼내줘야 얘가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얇고 꼭 가벼운 녀석들 공간이 좁아요. 원룸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발열이 심하겠죠. 그리고 그 발열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성능 노트북들이 디자인이나 휴대성을 포기하고 무지막지하게 크고 시끄러운 펜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겜트북이 필요하다,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게, 휴대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50만원 이상 되는 고성능 CPU랑 외장 그래픽 달린 노트북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게임은 그냥 캐주얼 게임만 한다, 휴대성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램 사시면 됩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질. 갤럭시 북과 그램이 국내에서 쓰기엔 참 좋아요. 다른 거 다 빼고 AS만 봐도 외산 노트북들이 아무리 AS 요즘 잘 된다라고 하지만 일단 삼성이나 LG 동네마다 수리센터가 있어요. 접근 편의성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 갤럭시북, LG 그램 비교를 해보면요, 안에 들어간 CPU도 비슷하고 구성도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겠죠, 바로 해상도입니다. 갤럭시북 프로 같은 경우엔 풀 HD 해상도만 지원하고요, 14인치까지는 아니고 15인치 이상 되는 그램의 경우엔 WQHD 2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럼 확실히 풀 HD보단 2K가 훨씬 낫겠네? 해상도 너무 좋겠네? 만족스러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풀 HD랑 WQHD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체감이 잘 안 돼요. 물론 요거는 제가 좀 둔해서일 수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27인치 미만의 작은 모니터에서는 풀 HD 그리고 그 이상 된 애들과의 비교할 때 별로 사람의 눈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얘는 일단 2K니까 해상도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겠죠. 근데 색감은 솔직히 좀 아쉬워요. 제가 포토샵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얘로는 포토샵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색감이 워낙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제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포토샵을 딱 켰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 U를 누르면 채도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채도를 한 110%까지 올린 느낌? 굉장히 쨍하고 비비드해요. 근데 그게 사실적이라기보단 조금 과해. 그런 색상입니다. 마침 카톡이 켜 있어가지고 카톡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잘 안 느껴지시긴 할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또 화면을 보는 거라. 네이버의 초록창 그리고 카톡의 노란창 같이 좀 원색들은요, 이렇게 볼 때 그 원색 그대로라기보단 조금 형광빛이 살짝 섞인 색감으로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세팅한 건가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건드려보고 색감 조절을 해봤는데도 얘 기본 색 표현 방식이 이렇더라고요. 영화 보거나 게임하거나 뭐 그럴 땐 전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보통 일반 유저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색감 표현에 불만족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 유저라면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화면이 쨍하네 정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보드랑 트랙패드. 여기 있는 키보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트북 키보드예요. 그렇지만 싸구려한 느낌은 또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트랙패드 보이세요? 굉장히 넓고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맥북의 미션 컨트롤처럼 이렇게 손가락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편리합니다. 그리고 트랙패드가 엄청 광활하게 넓어가지고 뭐 정말 쓸만해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 얘랑 질감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플라스틱 느낌이 들어요. 제가 주로 쓰는 노트북이 맥북이랑 얘라고 했죠. 맥북의 트랙패드가 워낙 좋습니다. 워낙 그 트랙패드로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고 그 트랙패드의 질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역체감이 좀 많이 돼요. 얘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얘도 좋아요.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의 퀄리티 좋은 트랙패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맥북의 트랙패드에 비하면 정말 그 감도 자체가 완전 달라요. 마우스 감도 물론 그 윈도우에 들어가 설정에 들어가서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이건 진짜 비교해서 써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맥북으로 작업할 때는 마우스 절대 안 낍니다. 낄 일이 없어요. 얘로 다 되고 컨트롤이 되게 세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램을 딱 켜면 블루투스 마우스 씁니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몇 가지 말을 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보시면 글레어 패널이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패널이 글레어 패널이에요. 2022년 초에 샀거든요. 조금 후반부에 나온 거는 안티 글레어 패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사실 거면 안티 글레어 패널로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무실이나 이렇게 좀 빛이 많은 공간에 쓰다 보니까 이 반사가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 정말 편리하게 잘 되고요. 지문 인식 보시면 이렇게 인식률 되게 좋고요. 그리고 설명 안 했던 게 있습니다. 얘도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굳이 무거운 노트북 충전기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이 PD 충전기 썬더볼트 지원하니까 USB-C 타입으로 충전하면 됩니다. HDMI 포트 있고요. 사무용으로 쓰기엔 진짜 얘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그램 성능이 최고는 아닙니다. 상품성도 최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또 그램만한 게 없어요. 정말 가볍고 얇고 휴대성 좋고 화면 크고 무난무난합니다. 뭐 욕할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램도 다 같은 그램이 아닙니다. 판매자마다 팔고 있는 그램의 스펙이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즈별 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램을 고려 중이시라면 제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램에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는 그램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써봤지만 안 써봐도 답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초에 휴대성이 목적인 애한테 무지막지한 걸 다 하나 봤자 여기로 그 열을 잘 빼주지 못하면 뭐 굳이 뭐 얘를 역사시킬 필요가 있나. 그냥 게임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게임티북 사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